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천하람 객신당 대표, 용인 기본소득당 대표님 함께 참석을 못했지만 우리 기자회견 내용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시간 끌기로 사건 은폐에 동조한다면 국회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육성통화가 공개되었습니다. 명 씨와의 통화에서 윤상현에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라는 녹취가 드러났습니다. 불법 공천 개입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창원지검은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더욱이 김건희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계엄의 방아쇠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뭘 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도 대통령 부부 수사는 아예 손 놓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석 달 넘게 김 여사 조사 한번 하지 않더니 지난 17일에 서울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눈치만 보며 찰필 시간만 뭉개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의 불법을 덮기 위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합니다. 이 초대형 국정농단에 공범이 되질 않기를 원한다면 제발 정신 차리시고 명태균 특검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압도적으로 처리하고 최상목 근황 대응은 즉각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검은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야육당은 그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의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의 삼각 커넥션에 의해 작용된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야 됩니다. 헌재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더라도 삼각 커넥션의 실체 파악과 진실 규명은 지금부터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가 현 정부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결정적인 물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헌재 최후의 언론 내내 반국가 세력 간첩 운운하면서 국회와 야당을 공격하고 비상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했지만 완전 헛소리입니다. 우리 국민 다수는 명태균의 황금폰과 김건희 특검으로 국정농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내란을 만들어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내란의 실체 이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되어 명태균을 연결고리로 하는 3자 범죄 행각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호언정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확인할 것입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견이 될 것인지는 이번 특검법에 소위 친한개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 규명, 명태균 특검이 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기초한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의 온전한 전모를 밝혀내는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의 여론 조작에 힘입어 당선됐고 김용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지급했으며 명태균이 창원 산단 조성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국정농단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사실이라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중대 사안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창원지검이 작성한 명태균 수사 보고서에는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공표용 여론조사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직접 전달했고, 이에 김건희는 넷, 충성이라는 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물증인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통화 녹음, 명태균과 김건희 간의 통화 녹음도 공개됐고, 김건희가 지난 총선 당시에도 공천 개입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둘째, 명태균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며칠 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궤변까지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김건희 특검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극도로 경계했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명태균이 구속되고 9일 뒤인 11월 24일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은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 일명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부정행위와 불법에 대한 결정적 물증이 공개될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서둘러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셋째, 12.3 비상계엄에서 김건희의 역할 규명이 필요합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상식적으로 김건희가 관여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김건희는 항상 센터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부연 위에 부의제로의 위상을 지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윤석열에 따르면 김건희는 윤석열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민간인에 불과한 김건희가 감히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대선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국정 개입 정황들이 수두룩합니다. 김건희는 경호처 비아폰을 지급받았고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작년 12월 2일 국가정보원장에게 2통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호처 비아폰이 내란범들의 주요 소통 수단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한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검찰의 개혁 의지가 매우 박약합니다.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고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수사 의지는커녕 사건의 축소 은폐에 골몰하는 적이 역력합니다. 김건희의 온갖 면죄부를 남발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거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필연입니다. 명태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12.3 내란의 온전한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든 배경을 밝혀내는 것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공범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모든 야당이 특검에 동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특검 통과 전부터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 전 꼴이자 자신들이 공범이자 범죄의 정당이라는 자백입니다. 우리 제1야당들은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윤석열이 파기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양심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참을 기대합니다.